빨리 누워. 어떡해. 죽어가긴 너무 피득피둥하잖아. 병든 엄마를 걱정하는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연기하라고 지시하는 공범의 대사입니다. 이번 회차,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닙니다. 모든 눈물에는 계산이 있었고 모든 우연은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17회를 보고 나면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장면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번 회차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병은 연기였다. 염산월이 며칠째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누워있다는 진홍주의 절박한 전화. 마 회장을 향한 애절한 목소리. 회장님 보시면 엄마도 기운을 차려서 물이라도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 진홍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겁니다. 김 박사 오면 뽀록 날 텐데. 어떡하니? 그리고 누워있어야 할 염산월에게 던지는 한마디. 빨리 누워. 어떡해. 죽어가긴 너무 피득피둥하잖아.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 진홍주와 염산월 모녀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 연극을 즐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장품을 가져오라는 지시. 운장의 혈력을 발휘해야지. 심지어 진홍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날 스타 채화형 가방 들어주며 쫓아다닌 보람이 이제야 빛을 발하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진홍주가 채화형의 수법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채화형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악역이 아닙니다. 그녀는 악의 교과서이자 다른 악을 양산하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입니다. 진홍주가 채화형을 따라다니며 배운 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짓밟는 생존 전략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이제 마 회장을 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마 회장은 정말 이 연극에 속고 있는 걸까요? 드림그룹을 일군 남자,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온 냉혈한, 늙은 여우라 불리는 이 남자가 이렇게 뻔한 연극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라 나와 함께하지 못해서 많이 실망했나 보구만. 마 회장의 이 대사를 다시 들어보세요. 정말 염산호를 걱정하는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이 연극을 즐기고 있는 목소리일까요? 마 회장은 김 박사를 보내고 링거를 맡게 하고 직접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너무 쉽게 넘어가지 않나요?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 회장은 진짜로 속고 있다. 손녀 서린을 위해, 그리고 늙은 외로움 때문에. 염산월이라는 여자에게 진심으로 빠진 것. 두 번째, 마 회장은 알고 있지만 이용하고 있다. 진홍주와 염산월의 욕망을 역이용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어느 쪽이든 이 관계의 끝은 파국입니다. 한편 서린이와 진홍주의 충돌은 더욱 격화됩니다. 카페에서 마주친 두 사람. 서린이가 실수로 진홍주에게 음료를 쏟았다고 주장하지만 진홍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러 나한테 엎지른 거 다 알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서린의 독설. 너게 깜찍하더라. 오늘 이런 쇼 보여주려고 사표 쓰는 쇼까지 했니? 진홍주는 서린이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도발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서린이가 했던 말. 마 회장이 펄쩍 뛰며 반응했던 그 말. 할아버지는 절대 내 말 무시 못하셔. 서린의 이 한마디는 단순히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진홍주를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너희 엄마한테도 잘 전해. 괜히 우리 집에 들어온다 뭐한다 헛물 켜지 말라고. 여기서 헛물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서린은 염산월과 진홍주를 마대창 회장을 노리는 사냥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염산월과 진홍주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서린과 채화영이 자신들의 죄책감을 투사하고 있는 걸까요? 걔가 나 조롱하고 무시하고 괴롭힌 거. 이제 엄마가 회장님하고 결혼하는 날부터 싹 다 갚아줄 거야. 내가 잘근잘근 씹으면서 괴롭혀줘야지. 진홍주의 이 대사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닙니다. 병적인 집착입니다. 진홍주는 마 실장을 서린이라고 부릅니다. 눈설처럼 차갑고 냉정한 인간이라는 뜻일까요? 하지만 실제로 차가운 건 누구일까요? 서린이일까요? 아니면 진홍주 자신일까요? 내가 그 서린이 쥐털만한 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 얼마니? 한강이지 뭐. 이 대화는 염산월과 진홍주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엄마와 딸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서로의 분노를 부추기고 서로의 복수를 정당화하고 서로의 욕망을 키워주는 공생관계. 하지만 이런 관계가 건강할 리 없습니다. 진홍주가 강백호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소유욕이고 집착이고 자기 확인의 수단일 뿐입니다. 한편 장미는 드림호텔 레스토랑에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태평이의 감사 표시. 하지만 장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강준호 셰프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야겠다. 장미는 강준호를 흠모합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로서의 그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장미가 도시락을 들고 레스토랑을 찾아간 그 타이밍, 채화영이가 이강혁에게 묻는 장면, 그리고 채화영 대표가 연주에 간다는 정보.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장미는 단순히 셰프를 만나러 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받은 사람이 마 실장과 닮았다는 말. 세상에 마 실장님을 닮아도 너무 닮았어. 이 대사는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복선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의 가장 위험한 장면. 채화영과 강남봉의 만남입니다. 남봉씨. 이름을 부르는 화영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어려 있습니다. 남봉씨가 먹여주니까 더 맛있다. 매일 해줄 수도 있어요. 이 대사들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채화영은 남봉에게 묻습니다. 남봉씨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봉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궁금하죠? 그럼 뭐 질투도 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채화영이 의도적으로 남봉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채화영에게 남봉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 진짜 남봉을 사랑한다. 젊은 시절 캠퍼스에서 만났던 그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 두 번째 가능성, 남봉을 이용하려 한다. 드림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말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세 번째 가능성, 심심해서. 모든 걸 가진 채화영에게 남봉이라는 남자는 새로운 장난감일 뿐이다. 어느 쪽이든 남봉과 영자의 가정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진홍주는 마 회장의 블랙카드로 옷을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전투복이야. 채 대표 모녀를 상대할 진홍주의 전투복. 여기서 전투복이라는 표현이 섬뜩합니다. 진홍주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산월은 걱정합니다. 최 대표 마 실장이 우를 내치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데 우리가 회장님 카드를 펑펑 쓰고 다녀봐. 딱 걸렸다. 옳탁하지. 이 대사는 중요합니다. 염산월은 채화영과 설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 회장의 총애를 받아도 진짜 권력은 아직 채화영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홍주는 다릅니다. 우리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해야지 어쩌겠어. 이 한마디가 진홍주와 염산월 모녀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 태숙이. 너 태숙이 아니야? 태숙이다. 단순한 코믹 장면처럼 보이지만 이 드라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태숙이는 왜 이 타이밍에 등장했을까요? 마켓에 올라온 현수막 범인 관련 채팅. 백호가 찾고 있던 단서. 태숙이가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건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도시락을 배달하러 온 장미.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레스토랑 직원들의 시선. 엄전하네. 혹시 강준호 셰프님도 도시락 드세요? 장미는 강준호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장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준호는 얼음장 같은 남자입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철벽남. 하지만 장미 앞에서는 어떨까요? 나 이걸로 강준호 셰프님을 만날 뻔했네. 장미의 이 대사는 아직 준호와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곧 마주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채화영 대표는 이번 회차에서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무겁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대표님은 뭐 식사 안 하시나? 그래, 입맛도 고급에 높으신 양반이 뭐 우리 도시락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 대사는 채화영이 단순한 조연이 아니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는 드림호텔 대표이자 마서린과 마 회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채화영을 돕고 있을까요? 아니면 마 회장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혹은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사람들 소문 신경 쓸 거 없어. 나만 괜찮으면 됐지. 뭐가 걱정이야? 이강혁의 이 대사는 그가 마서린을 진심으로 아낀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시각이 위험할 정도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도 드러냅니다. 잘리면 나하고 결혼하면 되잖아. 내가 먹여 살린다니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소유욕입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채화영을 향한 충성의 연장선에서 설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알아서 뭐하게 주제넘게. 이강혁 선 넘지 마. 채화영의 이 한마디가 이강혁의 위치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영원히 그림자로 남을 운명입니다. 마서린까지 합세해서 반기를 들고 나오면 뭐 우리 회장님이 눈이나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시간이 걸리니 문제지. 진홍주와 염산월은 설인을 자기 편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설인은 이미 염산월과 진홍주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총애가 자신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인이 염산월과 진홍주의 편이 될 리 없습니다. 오히려 설인은 진홍주와 염산월을 제거하기 위해 채화영과 손잡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 진짜 그 집에 빨리 밟아버리고 싶어. 그래야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갈 것 같아. 진홍주의 이 말은 자신이 곧 당할 일을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 회장이 염산월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 좀 바꿔봐. 너무 쉽게 수락하지 않나요? 마 회장은 냉혈한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사업을 키워온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가 한 통의 전화에 이렇게 쉽게 움직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 회장은 진짜로 속고 있다. 늙어서 외로워진 나머지 염산월의 연기를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두 번째, 마 회장은 연기를 즐기고 있다. 염산월과 진홍주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 게임 자체를 재미있어 하고 있는 것. 만약 두 번째라면 염산월과 진홍주는 이미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백호는 아직 장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러 온 그녀가 자신의 형 준호가 존경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운명이 될 사람이라는 걸. 채화영은 지금까지 모든 걸 손에 넣었습니다. 스타 탤런트로서의 명성, 드림호텔 대표라는 지위, 마 회장 며느리라는 권력. 하지만 그녀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드림그룹 전체를 삼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을 짓밟는 것. 채화영은 단순히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원합니다. 누구에 대한 복수일까요? 마 회장, 동서, 수키? 아니면 자기 자신일까요? 수키는 5세 아이의 지능으로 퇴행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걸 잊은 걸까요? 요리 솜씨는 남아있습니다. 장미를 향한 모성도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동석에 대한 기억도 어딘가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수키가 마 회장을 만났을 때의 반응. 두려움과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듯한 표정. 수키의 무의식 속에 모든 진실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복길은 수키와 장미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태평은 비록 허당이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실합니다. 이 가족이 앞으로 닥칠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다음 회에서는 마 회장이 염산월의 집을 방문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 회장이 연기를 간파할까요? 아니면 더 깊이 빠져들까요? 그리고 채화영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정숙희와 장미가 이 모든 음모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7회를 보면서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 채화영? 아닙니다. 그녀는 스스로 악을 선택했습니다. 진홍주? 아닙니다. 그녀도 자신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마서린? 글쎄요.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정숙희, 오장미, 그리고 마동석. 이들은 단지 사랑했을 뿐인데 그 사랑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에서 마 회장의 진짜 얼굴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채화영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 회장은 정말 속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게임을 하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